가을 오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58세의 김영수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그는 이제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결혼 25년 차 아내 선자와의 관계도 무난했고 대학생인 아들 진우도 착실하게 자란 편이었다. 그런 그에게 운명은 예기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영수야? 정말 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곳에는 35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윤미경이 서 있었다. 5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한 미소와 맑은 눈빛은 영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미경은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 딸이 있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영수 역시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털어놓았다.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아. 이 동네에서 다시 만나다니. 미경의 말에 영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결혼한 몸이지만 첫사랑 앞에서는 20살 청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은퇴 후 조용한 일상에 젖어있던 제게 35년 만에 첫사랑과의 만남이라니. 처음에는 단순한 동창 모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와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미경 씨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손자와 놀아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경 씨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머리 좀 다듬어 달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죠. 미용실 안에서 그녀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말투, 모든 것이 제게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미경 씨가 제 아내 선자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거든요. 여보, 오늘 미용실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당신 아는 사람일 거야. 김영수 씨라고 퇴직한 교사인데. 그날 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미경 씨가 선자의 친구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미경 씨가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저를 더욱 그녀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금단의 열매처럼 더욱 달콤하고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머리를 자르러 간 거였지만 속마음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영수 씨 또 오셨네요. 선자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경 씨는 제가 선자의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미용실을 찾게 됐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핑계, 샴푸를 하는 핑계, 때로는 그냥 인사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미경 씨도 저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이 없을 때면 우리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 영수 오빠는 정말 순수했어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좋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아내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는 좁았어요. 제가 미용실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요즘 미용실에 자주 가시더라. 남자가 그렇게 자주 머리를 자를 일이 있나? 그 미용실 원장이 젊고 예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내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미용실에 자주 가? 다른 데서 하면 안 돼? 거기가 집에서 가깝고 실력도 좋아서 그래. 별 의미 없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내가 미경 씨를 찾아간 거였어요. 그것도 고민 상담을 하러 말이에요. 미경아, 너한테 털어놓을 일이 있어?
영수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언니? 평소랑 다르게 외출도 자주 하고 전화도 몰래 받고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걱정돼. 그날 밤 미경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자 언니가 고민이 많으시더라. 걱정 마, 내가 언니한테 영수 씨 얘기 잘해줄게.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 씨가 제 아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우리 관계를 지켜주려 한다는 생각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와 미경 씨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였지만 점점 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인근 도시의 호텔 라운지, 외진 공원, 때로는 미경 씨의 차 안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영수 씨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미경 씨는 항상 밝게 웃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들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미경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 사이를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그냥 새소리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저는 아내에게 친구들과 만난다, 산책을 간다는 핑계를 댔고 미경 씨 역시 남편에게 적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진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눈빛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진우는 평소에 제게 숨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미경 씨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진우가 좀 이상해. 혹시 우리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아이 앞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경 씨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진우와 마주칠 때마다 그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거든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 그린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자와 함께 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경 씨와 제가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미경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 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가 우리 사진을 찍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장난일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진우였거든요. 아버지, 앉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보며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아들 진우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착하고 성실했던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진우는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날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우가 저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진우야, 아빠가 정리할게. 시간을 좀 줘.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한 달? 아니, 2주만 줘.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할게. 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깊은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미경 씨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진우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떡하죠, 미경 씨? 이제 정말 끝인가요? 잠깐만요, 영수 씨.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경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후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진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뭐가 이상한데? 자꾸 외출하시고 전화도 몰래 받으시고 혹시 어머니는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미 의심하고 있던 터라 진우의 말이 확신을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제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내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미경 씨와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삭제한 상태였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휴대폰 좀 볼게. 왜 갑자기? 볼 게 뭐 있어? 그냥 궁금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아내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경 씨의 번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떴거든요. 삭제된 통화 기록 복원 마이너스 클릭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가 그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에 삭제된 통화 기록을 복원하려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원된 기록에는 미경 씨와의 통화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모양이에요. 별거 없네. 내가 너무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아내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미경 씨의 남편 박 사장이 저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아, 요즘 너 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박 사장은 60세의 건설업자로 미경 씨보다 5살 많았어요. 성격이 다소 거칠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미경 씨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예전 그대로인데?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외출도 많아졌고. 박 사장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미경 씨가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영수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탐정을 고용했대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 친구가 귀띔해줬어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진우에게 들킨 것도 모자라 이제 탐정까지 나선다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탐정은 벌써 며칠째 저희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박 사장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윤미경의 남편 박모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일 오후 이시 시내 대형 카페에서 만납시다. 다음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박 사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황하지 마세요. 사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박 사장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저는 미경 씨와 제가 찍힌 사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아내 선자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이게 뭔가요? 선생님의 부인과 제 친구 최 사장입니다.
미경이를 의심해서 조사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미경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동안 아내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나요? 사진으로 봐서는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아내 미경이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는 겁니다. 탐정이 며칠 동안 미행했는데 말이에요. 박 사장이 말해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미경 씨는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건가요? 김 선생님, 우리 같은 처지네요. 서로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진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해야 할지 안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내의 불륜 사진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동시에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제가 미경 씨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미경 씨와 만났을 때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였거든요.